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16번째 주제로 텍스트 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첫 번째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작년 11월 이후에 생성 AI형 AI가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텍스트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와, 그 상식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을 이해해 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례가 되는 그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텍스트 생성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챗GPT, GPT-4, GPT-4 터보 그리고 이게 자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살펴볼 그 트랜스포머 그 텍스트 생성 그 사례 부분은 기본적으로 GPT-2를 기준으로 해서 그 코드가 짜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PT-4나 뭐 그 이상이 됐습니다만 물론 그 안에서 훈련되는 방식이 더욱더 정교하고 발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그리고 텍스트 생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저희 그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출처와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샘플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그 텍스트 생성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그 기계 학습 그리고 비지도 사전 훈련에 의한 그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본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너 루프 그다음에 아우터 루프 이렇게 돼서 기본적 이너 루프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작업 예를 들어서 그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어떤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그 번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정 작업을 하는 부분을 이 이렇게 이너 로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우터 로프를 통해서 이 각각의 그 특징적인 작업을 하는 이너 로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학습을 진행시키는 아우터 로프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 관련된 그 코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이 출처 부분도 참고를 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해당 코드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텍스트 생성에 그 중점을 둘 거고요. 이런 텍스트 생성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제너레이팅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성 원리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물론 자기 회귀에 의한 오토 리그레시브 그다음에 코절 랭귀지 모델 즉 인과 언어 모델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이 일관성 있는 텍스트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 X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계학적 부분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러한 텍스트 생성의 경우에서도 이런 X라는 값이 먼저 주어지면 그다음에 어떤 값이 올지 그런 부분이 계속 연달아서 연달아서 그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 텍스트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transformers are the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단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 X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타날 단어 예를 들어서 그게 Y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주어진 그 입력 변수라고 볼 수 있는 X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X가 주어지면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적합할지 그러한 부분을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생성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1 에서는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most가라는 부분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 most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스텝 2 에서는 이 transformers are the most가 이제는 그 주어진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popular가 만약에 가장 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어라고 하면 popular가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스텝 3 에서는 이 popular까지 포함이 돼서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올 단어들이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즉 확률적으로 보면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그 확률적으로 찾아나 가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 생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컨디셔널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조건부 텍스트 생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입력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 챗GPT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챗GPT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장 또는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X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X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GPT가 그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텍스트 생성 모델은 이렇게 단순히 무작위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프롬프트에 맞춰서 관련성이 있도록 일관되게 텍스트를 잘 생성해 주는 것이 이렇게 그 텍스트 생성 모델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각 시점에서 그 스텝에서 어떤 토큰이 선택될지를 결정하는 디코딩 방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론 이제 수식 형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여기 보시면 어휘의 각 토큰마다 로짓이 생성이 되고요. 물론 이런 로짓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 각 토큰마다 해당되는 로짓이 산출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통계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함으로써 그다음에 가능한 토큰에 대한 그 가중치, 즉 WI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디코딩을 통해서 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퀀스 문장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 모델에서는 모든 가능한 시퀀스를 이렇게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시퀀스가 가장 그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는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가능한 시퀀스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경제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무작정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 또는 관련된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을 수행하고 끝고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그 가능한 부분을 다 돌리진 않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한 그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근사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이 사례 코드에서도 보여주는 두 가지 그 코딩의 그 서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저희들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리디 서치 디코딩 방법입니다. 즉 탐욕적, 어떻게 보면 탐욕적 탐색 방법 또는 그리디 서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디 서치 방법은 여기 보시면 각 시간 단계에서 좀 전에도 보셨듯이 스텝 1 to 3 이러한 각 시간 단계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질 토큰을 이렇게
탐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단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는 쉽고 또 빠르긴 합니다만 항상 최적의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한 단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확률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항상 최적의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을 이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이 그 100%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볼 그 알고리즘을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샘플 코드를 통해서 한번 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이토치하고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GPT-2 모델을 불러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관련된 GPT-2 모델을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토치를 임포트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로부터 관련된 저희들이 그 기존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오토 토커나이저라든지 오토 모델 for 코잘 예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저희들이 GPU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GPU, 그렇지 않으면 CPU를 사용할 수 있으면 CPU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샘플 코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는 GPT-2 XL 모델을 저희들이 모델 네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계속 봤던 것들처럼 오토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토커나이저를 이렇게 객체를 불러와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모델도 이 코잘 언어 모델을 불러와서 저희들이 모델에 넣어 놓고 이 부분을 사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희들이 각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관련된 그리디 서치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여기도 물론 써 놨습니다만 이 밑에 코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팬더스의 팬더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 판다스 하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우선 위에서 봤던 이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저 위에서 저희들이 뭐로 시작을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머 아더 이 부분을 기본 프롬프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인풋 텍스트에 트랜스포머 아더 요 부분까지를 기본적인 예 그 저희들이 기본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테스트를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전에 설정해 놨던 사용을 해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관련된 요 인풋 텍스트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풋 아이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저 윗부분에서도 저희 예제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각 단계를 거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저장할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 둡니다. 그러면 저희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각 단계별 결과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 아이터레이션스의 리스트에 저희들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스텝은 생성할 텍스트의 길이는 8 개로 저희들이 정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고려할 즉 여러 가지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가능성 있는 단어의 개수를 5 개로 선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델 출력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 이미 훈련된 모델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경사각벽과 같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기울기를 변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치 노 그레
그레디언트 해서 그 부분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정을 해 주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시간도 절약을 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인제는 이 밑에서 관련된 그 토큰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률을 또 부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그 모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써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력 토큰에 대한 출력을 얻고 그다음에 마지막 토큰에 대해서 로짓을 선택을 해서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는 황 그 여러 저희들이 위에서 이렇게 5개의 토큰을 5개의 선택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이 높은 토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을 그중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다음 단어의 그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돌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했던 그 결과물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좌측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스텝 부분입니다. 그죠? 각 시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에서는 저 위에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트랜스포머 더를 기본적인 프롬프트 인풋 텍스트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5가지의 선택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단어들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그 확률이 높은 거 순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8.53이 most라고 하는 부분이 transformers 다음에 올 단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most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most가 선택이 되고 그러면 이 most가 선택이 돼서 기본적인 transformer 더의 문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결국 그다음 단계 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계지만 1 번의 요 단계에서는 트랜스포머 더 most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올 단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저희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popular가 가장 그다음에 높은 단어입니다. 16.78%.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popular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올 거는 토이. 이런 순서를 계속 반복 이 순서를 통해서 이 greedy search decoding methodology가 이 관련된 텍스트를 계속 생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가 즉 문장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토치 노 그레드에 대해서는 저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학습 단계에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추론을 할 때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울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그 결과 부분은 뭐 제가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Transformer are the most popular toy line in the world"라고 하는 문장이 저 그리디 서치 방법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러한 부분들도 보시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 문장이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코드 이 샘플 코드에서는 이렇게 직접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부분을 이 구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여기 보시면 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안에는 저 부분들을 그 자동화한 함수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 코드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여기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는 이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을 하면 저 윗부분과 같은 성능을 그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샘플 그 코드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 아이디에 인풋 텍스트 넣는 부분은 뭐 그 마찬가지고요. 토큰을 변환하는 부분은.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델에 컴에 generate 그죠? 이 generate 함수가 결국은 이 그 greedy search 방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 안에 그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요. 그럼 이 부분의 그 결과를 프린트하면 지금 요 한 줄로 표현이 됐죠. 저 위에서는 여러 줄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역시 이 안에서 transformer are the most popular toy line in the world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됐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에서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스텝별로 하면서 그 스텝별에서 나타나는 이 그 5 가지 선택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부분들이 가장 예 확률이 그다음에 높게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 제너레이트 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 공부 자료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언어 모델에서 그 다양한 말을 이야기를 재현해 보는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좀 전에 요 그리디 서칭 메서드하고 기타 다른 방법에 비교 가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저희들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코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유니콘과 관련된 가상의 상상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 인풋 텍스트에 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게 마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확률에서 X,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프롬프트를 이 문장을 주고 나면 모델 안에서 이 문장 이후에 어떠한 문장들이 을 더 생성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실습을 해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랭스는 여러 길게 텍스트를 생성해야 될 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8로 선정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입력 테스트를 이렇게 주어 줍니다. 그죠? 예. In a shocking find, 충격적인 발견 사항으로 그 과학자들이 예 1 년 1 년에 유니콘을 발견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계곡에서. 그런 요런 문장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장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 윗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인풋 텍스트를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그 부분을 인풋 아이디에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투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GPU나 CPU에 이 부분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텍스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generate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모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관련된 그 결과물을 아웃풋 그리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장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린트를 통해서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윗부분 그죠? 이 부분이 요 위에서 했던 이 인풋 텍스트 부분이고요. 이 인풋 텍스트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여기서부터 예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 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리디 서치 메소드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문장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샘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The researcher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다음에 Davis and the University of Colorado, 이런 것들처럼 약간 이렇게 대학교와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그 언급하는 거와 같이 반복적인 출력 시퀀스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그리디 서칭 방법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리디 서치 방법은 그다음 단어들의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토큰을 보면서 가장 높은 확률은 찾지만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최적이 아닐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도 있다라고 윗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빔 서치 디코딩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 서치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리디 서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 서치 디코딩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단일 토큰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 방법이 뭐죠? 이 방법이 저 위에서 말하는 그리디 서치 방법입니다. 그 방법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는
토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만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 토큰들을 추적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의 수는 하나의 가설의 수, 즉 후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후보들의 수를 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 탐색에서는 상위 비계의 예를 들어서 2개든지 3개든지 가장 가능성 있는 토큰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동 방법은 한번 여기 참고해서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각 단계에서 모든 빔들에 대해서 가능한 토큰 확장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확장된 토큰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비계,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선택하게 해서 그러한 빔을 그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 사용자가 또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해 주는 최대 길이에 도달하거나 또는 마지막 토큰 즉 엔드 오브 센텐스가 나타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로그 확률에 따라서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시퀀스 문장이 선택되는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문장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이 2가지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2개의 빔이 선택이 돼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탐색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그 확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로그 확률이 사용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하나의 토큰별로 보면 결국은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확률은 기본적으로 0 부터 1 사이의 그 값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1인 값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확률이기 때문에 0. 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확률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거치면서 이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건부 확률의 곱셈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 확률의 곱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의 곱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들의 곱은 계속 그 소수의 곱이 곱해지면 작은 수들이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에 나오는 숫자들이 상당히 작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면 컴퓨터 부분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써 놨습니다만 그죠?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확률들의 곱셈을 계산하다 보면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5를 만약에 예를 들어 1024번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상당히 작은 2의 즉 10의 마이너스 309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처리하기가 힘들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결국은 이런 수치적으로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로그 확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확률의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통계학 또는 물론 경제 경영학 하는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로그 확률을 사용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로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있죠? 저희들이 요 빔 탐색에 있어서도 로그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 빔 서치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로그 확률을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비교표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다시 저희들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윗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탐욕적 탐색, 즉 그리디 서치 방법을 봤고요. 그럼 빔 탐색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성능이 또 좋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빔 탐색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 모델은 물론 요 부분도 일반적인 뭐 다른 경우랑도 유사합니다만 예. 토큰이 정교화되지 않은 로짓이 반환됐기 때문에 먼저 로짓을 정교화를 해 주고요. 그리고 각 토큰에 대해서 전체 어휘집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시퀀스에 존재하고 있는 토큰 확률만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샘플 코드에서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log probability from logit 함수라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logit하고 여기 보시면 입력 변수가 logit과 레벨을 입력으로 받아서 각 레이블에 해당하는 로그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 토치에 뉴럴 네트워크의 functional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define을 통해서 log probability from logit이라고 하는 함수를 define하고 관련된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ogit의 log softmax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로그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해당하는 로고 확률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치게더를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주어진 인덱스에 따라서 로그의 값을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시퀀스의 전체 로그 확률은 해당 로그 확률의 합으로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을 역시 밑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퀀스 로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 출력 계산의 기울기 계산을 여기에서도 하지 않기 위해서 토치 노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에 레이블을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출력을 아웃풋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직과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각 토큰의 로그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로그 probability from logit 함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요 함수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윗부분에서 그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요. 그 이에 정의된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로고 확률을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계산된 그 시퀀스의 로고 확률을 저희들이 numPy 배열로 반환을 해서 그 값을 저희들이 얻게 되는 이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퀀스 로그 확률 계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합니다만 모델이 생성되지 않은 입력 시퀀스의 로그 확률은 당연히 그죠? 계산해서 무시되는 거고요. 모델이 생성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로직과 랩을 정렬하는 부분도 이게 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빔 탐색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해 놨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디 서치 방법하고 빔 방법을 빔 서치 방법을 사용했을 때 로그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목적에 따라서 한다면 어떤 부분이 더 결과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빈 탐색 방법이 결과가 좋게 나와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리디 디코드 방법이고요. 그리디 디코드 방법에서 역시 마찬 예 로그 확률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타 그 생성된 시퀀스를 디코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로그 확률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소수 두째 자리까지 해서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리디 서치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 문장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나온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87.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빔 서치 디코딩 부분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빔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빔의 그 수도 여기 보시면 넘버 빔 해서 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둡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빔 탐색을 통해서 로고 확률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 빔 서치 방법에 의한 로고 확률을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 윗부분에 비해서는 그 빔 서치 방법이 문장상으로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55.23으로 해서 저 위에 있는 83에 비해서 향상된 좋은 결과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치상으로도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빔 탐색과 저희들의 탐욕적 그리디 디코딩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본 부분이 있고요. 결과 부분에서 보면 로그 확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빔 탐색 부분이 더 높은 컨피던스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이 빔 탐색이 이 탐욕적 그리디 디코딩 방법에 비해서 나은 방법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역시 이 빔 탐색 또한 반복적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향의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완적으로 여기 보시면 No Repeat Ngram Size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 빔 탐색과 같이 사용을 하면 반복 반복되는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줌으로 해서 그런 반복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 새로운 토큰이 이미 나타난 엔그램을 이미 또 생성할 경우에는 그 토큰의 확률을 0 으로 설정을 해서 그 반복을 줄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No Repeat Ngram Size 매개 변수 즉 사이즈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이 빔 탐색의 경우에 있어서 좀 더 반복의 단점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샘플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빔 탐색하고 엔그램 이 페널티를 결합한 그런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빔수 주고 다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No repeat engram size를 2 라고 해서 두 개의 연속된 토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물론 저희들이 지금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케이스에 이렇게 No repeat engram size로 하면 이 문장의 반복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저희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뭐 물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웬만한 거는 항상 좋아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악화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반복성을 줄여준 대신에 이렇게 관련된 신뢰도 부분은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빔 탐색과 앵그램 벌칙을 결합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 즉 로그 probability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이 제거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장에 있어서 다양성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건지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을 하더라도 다양성이 좀 예 좀 더 정확한 게 나은지 아니면 반복을 조금 반복하는 게 나는 상대적으로 싫고 조금 다양성이라든지 좀 신뢰도는 떨어지더라도 이게 다양하게 자유도를 가지고 문장이 생성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업셋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생성의 목적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윗부분에서 오늘은 일단은 텍스트 생성에서 그리디 서치 디코딩과 빔 서치 디코딩에 대해서 저희들이 텍스트 생성의 원리와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그리디 서치의 경우에는
다양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개념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 빔 서치 디코딩은 그리디 서치 디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일관성은 이쪽이 낮아지는 부분, 이쪽은 높아지는 부분. 대신 그리디 서치 같은 부분들은 이 계산 구현도 쉽고 그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고요. 빔 서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능한 이 후보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계산 비용이 높다는 그러한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종 출력도 이 그리디 서치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경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빔 서치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 후보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 사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최근에 그런 기계어 번역이나 자연어 생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방법의 경우에는 이 빔 서치 부분 쪽으로 가는 이용을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빔 서치 부분을 보면서 또 이 엔그램 페널티를 주는 이 반복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줘서 반복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도 이 샘플 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깅 페이서 저희들이 트랜스포머 중에서 주제 텍스트 생성 중에서 저희들이 텍스트 생성이 어떤 그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관련된 대표적인 그 그리디 서치 방법하고 그다음에 빔 서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러한 방법들이 그 사례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